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 TV 주간보 TV입니다. 오늘은 송영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송영이 이제 주간보에서 송영이라는 일은 진짜 뭐 일의 반이라고 한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송영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안전을 요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송영하면서 이제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하니까 뭐 물론 이 행정적 업무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송영 업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발하도록 할게요. 고! 예, 우리 처음 이제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먼저 이제 하긴 했는데 일단은 고시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고시랑 저 세부사항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왼쪽이 고시고요. 오른쪽이 이제 세부사항입니다. 고시 16조 한번 볼게요. 16조. 예, 16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16조 재가급여의 제공시간 등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면 1번 보시면은 가정공급여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이건 이제 가정방문급여 말씀이고요. 주야간보 한번 볼게요. 주야간보 급여의 급여 제공 시간은 장기요양 요원 등이 하면 이제 종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종사자가 송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모든 종사자가 송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장기요양 요원 등이. 예, 등이 왜 등일까요? 동승하시는 분이 직원분이고 그냥 이제 센터랑 아무 관계 없는 분이 운전을 하시면은 이제 송영이 인정됩니다. 물론 지자체에 이제 차가 신고된 차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 등이 붙어 있어요. 운전을 한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주야간보 급여 제공 시간은 장기요양 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전에도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센터에 없지만은 송영 중에도 센터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으로 이제 책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죠.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도착했으면은 도착했는지 어르신을 만난 시간이 아니잖아요. 가정에 도착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해서 기다리다가 어르신 만날 수도 있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송영 시간이 정확하게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너무 얼토당토안하게 이제 시간이 많이 차이 나면은 이제 공단에서는 이제 뭐 비밀리에 이제 뭐 추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한 5분이나 10분 차이 정도는 이 오차를 내도 공단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집에 도착해서 그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같은 데는 만약에 어떻게 되냐 이러면 왜 5분에서 10분의 차이가 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에서 뭐 위로 올라가잖아요. 또 엘리베이터 타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어르신 모시러 올라가면 보통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모시러 이제 딱 만났을 때 시간이 또 걸리죠. 끝까지 차 주차하고 다시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동승자가 또 올라가거나 뭐 물론 보호자가 모시고 내려오면 좋지만은 뭐
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런 보호자분이 잘 없으시거든요. 또 어르신이 이제 나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뭐 치매가 없으신 분이고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또 그 밖에 이제 기다려도 된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요 기다리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뭐 치매가 있거나 이런 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분이 여기 센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지방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좀 차이가 오차가 나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도 나는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아예 어르신을 만나는 시간을 하십시오. 만나는 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을 보니까 분수를 매일 다르게 하더라고요. 매일 달라요. 진짜로. 실제 그 시간으로 딱딱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급여 계획 등록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 시간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 맞는 시간. 그렇게 변경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집에 모시다 드리는 것도 도착해서 가정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가정에 도착한 시간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르신 집에 들어가가지고 모시다 드리고 거기 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물 떠다 놓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 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거기서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갖는 시간이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 집안까지 모시다 드는 시간까지 하셔도 돼요. 그래도 공단에서는 사실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요렇게 돼 있으니까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급여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30조 한번 가볼게요. 30조 우리 이제 주야관보 고시 30조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급여 제공 지침이죠. 우리 이제 주간보 급여 제공 지침입니다. 제고 기준 주야관보 급여 제공 기준.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다 봤죠. 급여 제공 지침 시간에 제공 기준 시간에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뭐냐면은 이 주야간 보호 기간 8시부터 22시까지 표준급여 제공 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를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왜 송경 부분에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주야간 보호는 8시부터 22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탄력적으로 뭐 7시부터 뭐 시간까지 할 수는 있는데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해서는 안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돼요. 이걸 병서라는 시설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적발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재운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송령은 왜 이 부분을 송령에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뭐 눈이 많이 온다든가 뭐 그런 경우 있죠. 아니면 보호자가 아예 집에 없는 경우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사실 이제 천재지변은 좀 인정이 되는데 보호자가 없다 하는 거 그런 거에 또 이제 소명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집에 모셔다 드려야 돼요. 주간보호는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건 환수됩니다. 보통 환수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이제 보통 성령에 있으니까 제가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모셔드리 힘들어가지고 뭐 만약 안 모셔드리면은 환수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이제 32조 보면은 여기 이제 있죠. 24시간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하나의 법무를 위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천재지변만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보호자가 좀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늦어지고 이런데 하루 거기서 재우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래 얘기하면은 그 이제 병선하는 시설요. 예. 이게 저희가 법으로 이게 못 재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병설 기준을 알잖아요. 그 이제 입소를 이제 그 주간보호 하거나 단기보호 하거나 이런 거를 그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좀 그 제가 아는 원장님도 그냥 이런 내용을 몰라놓으니까 그냥 병설하시는데 그냥 재운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환수됩니다. 환수되고 이제 환수되고 문제도 좀 생겨요. 이 부분에서 이거에 적발이 많이 돼가지고 옛날에 한동안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송령이 힘들더라도 꼭 어르신을 24시 전에는 모셔다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4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조? 예. 이동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고시에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 급여의 이동 서비스 비용은 주야간 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요원 등이 또 바뀌었죠. 장기 요양 요원 등이. 예. 요원 등이.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 지자체장. 예. 신고된 차량으로만 하셔야 돼요. 내 차가 신고가 안 돼 있는데 그냥 하면 송령 인정이 안 돼요. 하면 돈을 못 받아요. 예. 그리고 실거주지입니다. 좀 바뀌었죠, 이게. 이 부분을 좀 바꿔놨죠. 예. 수급자 실거주지입니다. 실거주지에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실거주지로 이동. 실거주지로 본다. 그 이제 내가 이제 그 인적 사항이 저쪽에 뭐 다른 뭐 지역에 있다 이래도 실제로 여기 계시는데 그 급여를 받으면서 그 이용하시면은 실거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뭐 집에 이제 본적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실거주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등급 낼 때도 실거주지에서 할 수 있어요. 예. 서비스 생활 산정하고 그 금액은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가의 최단거리 이거는 이제 공단에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공단에서 이제 그 어디 주소를 넣으면 자기 센터랑 거리가 나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네이버로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등록 안 하실 때 거리가 얼마나 되노 이러면 네이버로 최단 거리 한번 보면은 거리가 나와요. 네이버 지도에서 아니 뭐 다음 지도나 뭐 이래 보시면은 나와요. 거기서 보고 이 금액은 이렇게 나온다. 예. 5km 미만은 830원.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좀 많이 깎였죠. 50% 이상 깎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5km 이상 10km 미만은 2,630원. 10km 이상 20km 미만은 5,230원. 뭐 20km 이상 8,630원인데 이것은 왕복이에요. 왕복. 왜 왕복이냐면 여기 2번 한번 볼게요. 이동 서비스 비용은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수급자가 이동 서비스를 편도만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 위에 거 요거. 예. 1부터 4까지 비용의 50%를 산정한다. 편도했을 때는 50% 산정하니까 편도로만 한 번만 이제 하는 거는 50%만 산정하니까 왕복이라고 보시는 거죠. 왕복으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주간보호가 자꾸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사실 기름값이나 뭐 차량 수리비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것도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요거 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 토요일 없어진 것도 사실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예. 자, 3. 이동 서비스 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수급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 태워주고 한다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장기용 기관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예, 이동 서비스 일지 요거를 이제 꼭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은
이제 환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동 서비스 일지 잠깐만요. 5번 하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 중단 절차 및 일지 작성 등의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하면 이제 요거 얘기를 해놓고 이제 우리는 세부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 이제 이동 서비스 있지. 예, 이동 서비스 있지. 요거 이제 꼭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 밑에 내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부 사항 밑에 보면 일지 그 별지가 있습니다. 예. 별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예요. 예. 별지 제 22호 서식 이동 서비스 일지입니다.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요 별지는 요거를 이제 칸을 너무 많이 늘리시면 안 되고 그 줄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줄여 가지고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예, 요렇게 이제 요 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요 시작부터 뭐 종료까지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예. 여기 밑에 특이사항에 이제 뭐 별다른 점이 있었던 거 뭐 송영하면서 뭐 무슨 안전사고가 났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여기 써놓으시면 돼요. 예. 아니면 뭐 다른 내용에 뭐든지 이제 써놓으시면 무슨 일이 있으시면 거기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사항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부사항 제 8조 한번 보겠습니다. 1. 고시 제34조 5항에 따라 이거죠. 예.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예. 34조 5항. 예. 고시 34조 5항에 따라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론이니까 한번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1. 주야간 보호 기간에 이동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18호 그 별지 18호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까 보셨는데 한번 더 볼게요. 예, 여기 별지 18호 서식 이건데 이 전자문서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거 이제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기재사항을 넣으면 요렇게가 전자문서로 간다. 예, 요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신청을 할 때 이제 무슨 공단에 전송을 하잖아요. 신청을 한다고 이동 서비스를 이제 해야지만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동 서비스 비용을. 예. 신청 안 하고 이제 한 달 지나가고 왜 돈 안 주노? 그런 식으로 간혹 가다 있는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주야간 보호 기간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 종료, 실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대상이 중단되거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우리 인력 보거나 이런 지자체에 이제 하는 경우 14일 이내가 보통 많죠. 근데 이제 이거는 7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공단 별지제 19에 따라 중단 변경 신고네요. 예, 중단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 신고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하셔야 되니까 또 7일 있다 보내줘요 우리한테. 이거 하면. 3. 공단은 제1호 및 2호 규정에 따라 신청서 또는 중단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5 서식에 따라 주야간 보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 이건 볼 필요 없겠죠. 밑에 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일 이내로 이제 공단에서 이제 통보해 줍니다. 4. 공단은 주야간 보호 기관이 제2호에 따른 이동 서비스 비용 중단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주야간 보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기들이 알면은 그 주야간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중단 변경 일의 전일까지 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사실 그냥 그 중단하면 중단하는 날까지라고 보면 돼요. 2. 이동 서비스 비용은 적용 기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중단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중단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중단일은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그러니까 끝나려면은 중단일이라는 이제 급여를 제공했는 날의 다음 날인데 그 이제 이동 서비스 적용 기간은 그 전날까지로 한다. 중단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좀 어려웠지만은 그냥 어르신 모시는 동안에는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동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별로 1회 하나여 신청하되 동일 수급자가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여 이동 서비스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기관별로 이동거리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날에 이동거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동거리는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데 이제 2개의 주야간보호를 이제 그 기간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만약에 센터를 오늘 여기 오전에는 여기 갔다 오후엔 저 B라는 오전에는 A라는 주간보호, 오후에는 B라는 주간보호를 가시면은 어르신이 가시게 되면 이제 각각 산정해 준다. 예. 근데 이제 그 이동거리가 변경되잖아요. 이래 되면 만약 한 곳에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데 가거나 뭐 이래 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적용을 한다. 이제 신청하고. 자, 4. 주야간보호기관의 장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별지제 25 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2호 서식 아까 보셨죠? 그 내용입니다. 예. 아까 그 일지 좀 내리고 한번 더 볼게요. 자꾸 반복이 중요합니다. 사실 계속 보는 게 까먹고 보고 뭐 이거는 근데 자꾸 이제 하시다 보면은 금방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이런 걸 방송하노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하실 때 나도 이거 몰랐어요.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처음에 어떻게 알겠어요. 예. 당연히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지제 22호 서식 요겁니다. 이제 이동 서비스 있지. 예. 요걸로 받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신청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산에서 우리 이제 포탈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은 로그인 하시고요. 예. 요양자원, 요양자원 들고 요양자원에서 교통비 신청이 있어요. 여기 교통비 신청. 예. 여기서 요 세 번째 거. 예. 주야간보호 이동 서비스 비용 등록 및 조회. 여기를 클릭하세요. 예.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위에 기관명이 이렇게 뜨고요. 예. 이렇게 이제 기관하고 뜨고 이제 어르신은 이제 대상자 조회를 한번 누릅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거 여기 대상자 조회 요걸 누르시면 조회해 볼게요. 어르신이 이제 등록된 어르신이 다 떠요. 이렇게 다 뜨죠. 예. 어르신이 다 이렇게 보이면은 이 어르신을 이제 누구를 하나 클릭해요. 클릭하면 여기 이제 또 뜨게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대상자 조회 밑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기 여기 들어가세요. 신청서 작성하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지도가 봉 떠 있어요. 지도가 떠 있죠. 여기서 이제 주소를 뭐 대구광역시 어디 뭐 달성로 한번 쳐볼게요. 우리 공원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치면은 여기 보여요. 이렇게. 예. 이렇게 치면 아무거나 누르고 한번 눌러볼게요. 예, 눌러가지고 이제 이래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뒤에 주소를 쳐줘요. 여기 뒤에 주소를 뭐 적어주시면 상세 주소를 예, 적어주시면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로 검색 요 상태로 제가 경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밑에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저장해 버리면 요걸 저장하면은 딱 신청서 작성되고, 지금은 이 어르신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 어르신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 예. 요거를 지금 요 저장을 누르시면 작성을 다 하시고, 예. 적용이라고 요거는 이제 계약된 적용 시작일에 이제 계약했는 날부터 이제 요래 해가지고 종료일까지, 예. 요렇게 하시면은 계약 종료일까지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거의 다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요 저장을 누르시면은 지금 저장 못 눌러요. 이 어르신 돼 있어가지고, 예. 신청이 돼 있는 분이라 가지고 지금 요 저장을 누르면은 요 밑에 이제 뜹니다. 여기 요 밑에 요렇게 이제 내용이 떠요. 내용이 뜨면 이제 뭐 상태 접수일자, 이제 적용 시작일자 여기 나와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나와요. 이제 공단에서 보고 이제 승인 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신청하면은 거기서 적용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등록된 차량, 신고된 인원, 장기 요양 요원 등 이렇게 해서 송명을 하시면 비용이 나옵니다.